네, 굿모닝 건강클릭 시간입니다. 요 며칠 사이 날씨가 포근해서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산책 나오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날이 풀리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아이들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골절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골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아골절은 또 성인골절과 달리 치료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데요. 예. 오늘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세상병원 변재영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더 활동적으로 이제 밖에서 뛰어놀 텐데 아무래도 많이 다치겠죠. 골절로 이제 다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나요? 봄철이면? 대부분 금주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계약하면서 소아의 골절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 병원에도 벌써요? 예, 벌써요? 벌써 그 몇 애들이 이렇게 골절로 지금 와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매년 그 100명 중에 그 2명의 소아에서 골절이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평생 소아 기간 동안에 남자인 경우에는 한 42%, 여자인 경우에 27% 골절이 된다고 하니까 이 골절은 이 소아한테는 아주 그 흔한 외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잠깐 그 도표를 보면서 흔한 골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골절은 손목 골절입니다. 이것들이 한 4분의 1 이상 차지하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손가락 같은 그 조그만 골절들이 있고, 팔꿈치, 그 다음에 쇄골, 팔, 이런 식으로 이게 흔한 골절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소아골절과 성인 골절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다릅니까? 예, 그 큰 차이가 뭐냐면은, 네. 그 소아 같은 경우에 뼈가 유연하기 때문에, 네. 첫째, 부러져도 이렇게 심하게 부러지지 않고, 부분 골절이 많고요. 또 하나는, 골막도 두껍고, 이제 뼈 그 세포들도, 골모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골절이 돼도 또 잘 붙거든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뼈가 이렇게 조금, 그 골절이 돼서 어긋나도, 이 교정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네. 골절이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소아 골절에서 아이들이 근데 또 자랄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관절 주위에 또 골절이 생기면 성장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관절에 생기는 골절이 문제인데요. 네. 대부분의 소아 골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관절에 생기는 골절은 성장판을 포함을 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주의가 요한데 성장판 골절은 전체 골절의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참 걱정이겠네요. 예, 성장하는데 영향을 끼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성장판 골절이 되게 되면은 첫째 이제 뼈가 길이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그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후유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성인 골절을 치료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네. 치료가 들어가나요? 소아골절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수술을 필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관절을 포함을 하고 특히 이제 성장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골절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어주고 성장판 손상된 것을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그 소아골절인 경우에는 그 그림과 같이 대부분 아이고. 고정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관절을 포함을 해서 다치든지 아니면 심한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뭐 고정을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다리 골절 돼서 깁스하고 있으면 거기다 친구들이 막 이름도 써주고 왕쾌대 빨리 일어나 화이팅도 외쳐주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잘 완쾌가 돼서 참 다행이었었거든요. 네. 문제는 성장판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잠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성장판 골절로 후유증이 생기는 부위는 크게 이제 팔하고 다리 쪽인데, 네. 팔은 상당히 흔한 그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거든요.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쪽 그 그림을 보면은 오른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성장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려서 성장판 골절이 돼서, 그 뼈가 안 자라면서 이렇게 팔이 휘게 되는 거거든요. 성장판이 어디쯤 있는 겁니까? 이쪽,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 이게 성장판 골절이 되면서 안쪽으로 뼈가 안 자라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손상이 됐을 때 잘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치료가 잘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치료가 적절하게 설명됐다가 하더라도 네.
성장판에 있는 세포들이 다치게 되면은 어쩔 이미 수 다친 없는 거는 어쩔 경우도 수가 있군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문제 되도록이면 때문에 생길 다치지 수가 있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군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부위가 골절이 잘 되는지도 궁금한데 소아의 경우에는 어떤 부위가 좀 골절이 잘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제일 많고요. 그 네. 이외에도 이제 어깨, 그 쇄골이나 팔꿈치 골절도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팔이나 이제 요즘에 이제 혼자도 다치지만은 대부분 봄철 되면 애들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길가에 놀다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쪽 다리나 발목뼈 골절도 비교적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 네, 뭐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뛰어다니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할 때 네, 맞습니다. 좀 쇄골이 많이 골절될 것 같은데요. 네. 쇄골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쇄골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쇄골이는 어깨 앞쪽에 있는 뼈를 얘기하는데 네. 이 부위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지금 어긋나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쇄골이 붙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약간 어긋나서부터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팔자, 붕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저 어린이는 활짝 웃고 있어서 마음은 좀 편하게 아마 느껴지네요. 다 이제 나서 이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철봉에서 이렇게 매달리다가 저는 이런 경우 봤는데 매달리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다치다가 여기가 골절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팔꿈치가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팔꿈치 골절은 요즘에 봄철 같은 경우에 아주 흔하거든요. 네. 떨어져서 팔꿈치를 직접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지면서 무의식 중에 손을 짚고 이렇게 체중이 실리게 되면 팔꿈치가 어긋나서 골절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팔꿈치 골절이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뼈가 완전히 어긋나서 이렇게 골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붓고 팔이 어긋나는데 대부분의 팔꿈치 골절은 성장판을 포함하라 하고 있고 또 골절이 되면 심하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뼈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핀 같은 걸 이용해서 뼈를 맞춰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애들은 뭐 미끄럼틀도 잘 타고 뭐 정글짐 이런 것도 올라가다가 그렇죠. 떨어져서 팔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은데 팔뼈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미끄럼틀에서도 그럴 수도 있군요. 팔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게 넘어지면서 뭐에 부딪혀서 골절이 많이 생기거든요. 팔에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 골절이 하나만 생긴다면은 대부분 수술은 필요하지 않은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뼈 조각이 이렇게 깨지면서 골절이 됐다든지 아니면 두 개가 다 골절이 된다면은 안에 이렇게 철심이나 이런 고정을 통해서 수술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철심은 계속 이렇게 안에 있는 건가요? 나중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소아는 수술을 설명해도 뼈가 빨리 금방 잘 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빨리 뽑아주는 걸 권해줍니다. 네. 아무래도 또 넘어지면은 이제 손목을 딱 짚잖아요.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요. 손목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손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흔한 골절인데요. 네. 대부분의 손목 골절은 뼈가 심하게 어긋나지 않고 성장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기부수 고정 치료해서 대부분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판이 손상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뼈를 맞춰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강이 뼈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무릎하고 발목 사이가 정강이 뼈거든요. 네. 무릎하고 허벅지 밑으로. 네, 무릎하고 발목 사이예요. 네네. 네. 대부분 이런 골절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있는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에 골절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은 큰 외력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분쇄골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또한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봄철 되면 아무래도 나가서 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나 브레이드 같은 거를 좀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치료는 그럼 어떻게? 수술하면 되는 건가요? 수술을 하는데 이제 말은 쉽지만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아이도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손목도 많이 골절이 되겠지만 발목도 골절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발목에도 성장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성장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잠깐 준비된 그림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몸에서 성장판 골절이 흔하게 되는 부위가 이제 또 팔꿈치 이외에 손목이 있고 발목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성장판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골절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면 하얗게 있는 부분이 골절인데 이 검은 선이 성장판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쭉 하얀 선이 골절인데
중간에 이렇게 성장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상당히 그 발목 골절은 그 뼈를 맞추기도 힘들고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것은 그 그림에서 이렇게 성장판을 포함하지 않고 골절된 뼈를 네. 맞춰준 그런 네. 수술 사진이 되겠고요. 안전사고 예, 유의해야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나중에 그 핀을 빼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 후유증 없이 잘 그 났던 그런 환자입니다. 다행이네요. 자, 선생님, 그 소아골절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소아골절이 많이 그 계약하면서 늘어났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또 일부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이라도 그 부모님이 애들 그 학교 가기 전에 주의를 좀 주시고요. 집 근처에도 놀 때도 특히 그 자동차는 좀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대부분 소아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철봉이나 아니면 그 학교 같은 놀이시설에 높은 그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하고 다쳐서 붓고 아프다면은 뭐 당연히 빨리 그 응급실이나 병원에 오셔서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을 포함을 해서 성장판이 손상이 되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뼈를 맞춰주는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봄철에 흔히 발생하는 소아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연경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